네, 뉴스토마토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외현입니다. 네, 지금 제 왼쪽에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른쪽에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상으로는 왼쪽이 김은지 기자, 오른쪽이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이상한 표현을 써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이게 고민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게 좀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렇게 우려하시고 충돌 문제도 좀 염려하시고 그러신 분 많을 텐데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월요일 날 와서 할 거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할 가능성도 있는데 주말에는 집회 지지자들이 워낙 많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모적인 일이고 국론 분열의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느냐 이게 좀 염려가 되지만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라고 하니까 환율도 덩달아 안정됐어요. 예, 원달러 환율이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달러 원달러 환율 내렸는데 그 정도로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이 딱 계엄된 지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째에 그 수많은 내란 이제 수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 방금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내란 수괴라고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아직도 관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빠른 좀 집행이 소요된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끝까지 막고 있는 거죠. 끝까지 지금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예전 선거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당시가 받았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형님, 큰형님, 보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자기가 얘기한 것 때문에 막 줄줄이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했다. 내 발로 나와서 나만 잡아라. 얘들은 다 내 말만 들었다.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옛날 거기에 가정해서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한다면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계엄 한 달 동안 했던 모든 거짓말과 어떤 법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일관성이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 최근에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게 거짓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검사 윤석열이 예를 들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 지시할 때 그때 나는 부당하게 들이받고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다 환호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나 들이받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인생 자체가 맨날 아버지한테 들이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도 대학생 때 맞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친구였는데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너무 말이 안 들으니까 좀 얘 좀 잘 타일러서 잘 좀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그렸던 이상적인 지도자다. 뭔가 뚝심 있고 강단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그거에 민낯을 보는 상황이라서 국가적으로는 매우 국가 신인도 하락의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진짜 들이받다 못해서 이제 최고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채 우리 민주주의라는 질서 이걸 들이받은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헌법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가치의 수호가 아니라요. 기본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법 지키라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법기관들이 다 지금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본인이 나가지도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일일이 논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수고스럽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팔리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을 선동해서 그것을 크게 보이고 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과대대표되고 있는지를 끝없이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헌법 파괴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헌법을 복원하러 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모두가 하나같이 막지 않았습니까? 12월 4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근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누차 말씀하셨지만 이미 많은 예고편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있었죠. 저는 그중에 하나의 장면이 그 과거에 그 구직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곧 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 후보 시절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70년대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헌법에 대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도 과거 79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다 그때 예고편처럼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좀 모르고 그 알람들을 지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토대로 작성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발동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비상조치권은 없어진 지가 참 오래된 거잖아요. 그 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진 건데 그 이후로 공부가 안 된 거죠, 이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한테도 이렇게 쪽지를 주면서 이제 비상회의 관련된 예비비 편성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은 2024년에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민주주의 수호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윤 대통령만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5.18 빼고 정치 잘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선거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고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두환 씨도 내란 수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이긴 한데 이 기억을 해보면은 2심 때 고등법원에서 판결에 항장은 불살이다. 항복한 장수한테는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라면서 약간 관용을 베풀어서 형을 낮춰줬었어요. 그랬는데 전두환 씨가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은 사면이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네, 결국은 평화롭게 일생을 마무리했죠. 본인이 그 가장 큰 판결에 대해서 불행입니다. 얘기를 해요. 항장은 불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항복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씨가 자연사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교훈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항상 음과 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얻은 교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어떤 형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내란 수괴는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니까.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걸 법을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법도 지금 사면권 관련해서 법도 지금 새로 발의를 해가지고 내란 수괴는 그 사면이나 감형을 하지 않는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 개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헌법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법 개정만으로 가능할지는 제가 좀 더 모르겠고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교훈은 우리가 얻는 거죠. 이제는 이런 거에 관용을 더 이상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다시는 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죄하지 못하니까 반복된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2017년에 그 추미애 대표가 당시에도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만약에 그것이 어떻게 될 상황에서는 계엄도 꿈꿨었다라는 식의 폭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윤석열 이제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수사가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때 해외로 도피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고 겨우 들어와 가지고는 그 혐의들 다 풀어줬었던 그리고 아주 작은 혐의로 처벌하고 말았던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그 문건들의 계획들이 지금에도 이렇게 비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때 그 혐의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것이 2024년에 그 어떤 정치 군인들에게 다른 꿈을 줬던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요. 그때 그 혐의 수사했던 검사 누구였습니까? 결국 그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했던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해당 사람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혐의로 처벌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 주소를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이렇게 참 여러 난항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이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전 한 달 전에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했을 때 모든 게 끝날 것 같이 기대가 됐었지만 그게 아니었고 탄핵 표결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더디게 하지만 한 발씩 앞으로 전진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경호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든 뭐 끝까지 막아보겠다 이런 태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 체포가 이번 주 후반에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을 하셔서 예. 맞추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틀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맞추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예. 이번 주 후반 제가 그럼 다음 주인가요 했더니 이번 주 후반이라고 금요일 토요일 뭐 이때일 거라고.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이 마지막인데 그때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는 또 영장을 받아야 되고 이제 복잡한 상황이 오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시도를 하고 이번 주말에 웬만하면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은 안 되고 주말은 절대 안 된다. 사람들 엄청나게 이제 모일 거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중에 해야 된다. 그럼 금요일쯤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합리적 관측이셨군요. 예, 뭐 제가 저기 명태균처럼 나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뭐 탄핵한다 이런 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오전에 해야 된다. 이거 저녁에 하면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덜 모였을 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계엄이 발동됐을 때도 그때 우리 김은지 기자와 함께 시사인에서 제가 밤에 방송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절대 계엄이 오래될 수 없는 이미 민주주의가 성숙도에 들어간 나라서 만에 하나 이게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오래 갈 수 없다. 사흘 안에 저는 이건 뒤집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체포영장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되고 이미 공수처에서 오늘 브리핑하겠다고 지금 예고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한두 명만 지금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다 무너졌다. 그리고 처벌 뭐 앞에서도 지금 신인규 변호사나 다 설명을 했지만은 이거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으면요. 이거는 그 사람들 공무원 연금 다 날아갑니다. 굉장히 본인의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마를 타주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시간이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더 시간이 지체되면은 최상목 대행도 압력을 엄청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시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대행이 인사권자죠. 박정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네. 근데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바라는 것은 이제 소란이 커지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소란이 커지고 그리고는 혹시라도 모를 유혈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점점 더 관리하기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 윤 대통령 쪽에서 바라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나 가장 최악의 모습은 이제 미국의 16 사태 같은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해서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영장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게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 지적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지방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극우 이제 지지 세력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이제 오늘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주말까지 가게 하는 상황들은 만에 하나의 윤 대통령 쪽에서 바라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든 오늘 안에 전 좀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어제보다 45.03포인트 1.88% 오른 2443.97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한남동 관저 있는 곳이 사실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는 곳이어서 이게 거기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밑으로 한없이 막히거든요. 이게 정말 교통 체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게 예전에 단국대학이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단국대학교에서 큰 시위가 벌어지면은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빨리 해결이 돼야겠죠. 네. 사실 거기가 이제 그래서 분당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원래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데 용산으로 가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교통 체증이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 보통 아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주로 막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다른 시간에 막히기 시작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출근을 안 해서 그런 했었었는데 그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출근하는 그 모양새 때문에 아침에도 막히고 오후에도 막히는 그게 이 뭐 미스테리가 풀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혼잡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좀 정리가 오늘 안에 돼야 된다. 다시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기사 쓴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기자놀이를 하려고 하냐, 무슨 영웅놀이를 하려고 하냐, 왜 그런 기사를 쓰냐는 식으로 압박을 받았었다고. 경찰이 지금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 뭐 일부 이제 정신 못 차린 경찰도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린. 예.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 거를 뭐 경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보면서 누가 제정신이 아니고 누가 제정신인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오늘 관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더 황당한 게 이제 고성국 그 예전에 KBS 라디오 진행자 고성국 TV에서 나온 얘기라고 지금 도는데 알몸으로 있어라 대통령이 그러면 절대 체포해가지 못한다 벗고 있으면은 나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서 이게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알몸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바지를 반드시 거꾸로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바지를 거꾸로 입어서 뭔가 그런 의혹 확인된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수준이 이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거꾸로 안 입고 있으면 체포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소위 말한 밭으로 떠돌고 있는 이야기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김진일 평론가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본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영장 집행을 스스로 좀 받아라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을 받아가지고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경호처 직원들은 그럼 무슨 죄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란도 똑같지 않습니까? 계엄 당시에 가장 보통 사병들은 뭔지도 모르고 갔다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당황해서 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그 707 단장이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튼 따르는 이야기들을 따르는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죄를 예. 짓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한 2,700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됐다고 경찰 경력이 현장에 지금 통제와 이 도로 통제와 이 지지자 집회에 대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 경력이 2,700명 투입이 됐다는 게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이분들도 사실 다 의경들이 많을 거고. 어느 집 아들들일 거고. 그럼요. 사실 그분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그렇죠. 어떤 평균상 보면 그렇거든요. 그 나이 대 친구들이. 그리고 계엄 때 전방에서 유서 쓴 군인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정도는 다 군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본인이 군대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군대를 갔다 왔거나 군대에 있거나 그럴 텐데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온 국민이 정말 참담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대통령이라는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비참한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하겠죠. 예. 큰 문제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빠르게 조속하게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건 얘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은 오늘 안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체포 안 되느냐. 월요일 날 하고요. 안 되면 또 영장 받아서 또 하고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수가 말씀이죠.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막을 수가 없고 윤석열 체포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저는 오늘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월요일이 될지 다음 주 될지 이게 근데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다 뭐 법원도 그렇고 모든 뭐 관련 기관들은 다 이미 체포가 합법이고 적법하고 그리고 이거를 협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오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버틴다?
그럼 본인 이제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본인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질질 끌면은요 말씀하셨다시피 원달러 환율 또 막 뛰기 시작하고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압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상 뭐 저는 항명이라고 볼 정도로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무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사실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니고 예전에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경찰청도 출입하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경찰청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경무관으로. 근데 경대 2기 중에서 제 에이스였습니다. 최고로 잘 나갔던 사람 윤재옥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경대 1기 중에 제일 승진도 빠르고 그랬다라면은 1기에 윤재옥이 있었으면 2기에는 박종준이 있었어요. 수석 그러니까, 졸업한 예,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고 그런 분인데 합리적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댔어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 쪽에 출마를 계속 하다가 공천을 2번 받고 출마를 2번 했었죠. 예. 그러다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종준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열어주면은 나는 더 이상 정치 못한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박종준한테는 사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준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처벌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막 그 밑에면은 뭐 군인들이랄지 이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뭐 일선 군인들까지만 할 수 없지만은 경호처장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끝까지 막으면은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풀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말씀처럼 이미 공수처장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 말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또 방금 나온 속보 보니까 코스닥도 지금 11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700선 돌파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측 가능하게 우리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안에 좀 마무리해야 된다. 예,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정치 쪽 취재를 꽤 오래 하셨는데 박정준 처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향후 뭐 정치 잠재적인 정치 행보에 이롭습니까? 네, 충청도에서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공주 그러니까, 세종시. 예, 그렇다면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물론 뭐 이제 3년 후 아무도 모른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전반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후 지나니까 다 까먹고 찍어주더라. 의리 있다고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아주 거대한 판타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 부패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내란 범죄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은 예외를 두고 처벌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감각을 가지는 것은 현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김민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처럼 지금 저 그 앞에 한남동 사실, 관저 바로 앞에 그 집회에 참석하는 현역 의원들은 그 두 사람이 유일한 것 같은데. 정치평론이기보다는 약간 심리적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진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서글픕니다. 아니 뭐 윤상현 의원은 어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국가곧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긴다라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주로 여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한테 신의 종이다, 신의 사제다, 뭐 조국 대표가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희생했다, 약간 이런 류의 그런 열광적인 팬덤들이 있어서 이런 게 이것도 문제인데 훨씬 심각한 건 보수예요. 진짜로 여기는 왕정을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극한 이제 아침에 서정욱 변호사랑 KBS 라디오에서 둘이서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토론을 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가 님량한 일편단심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뭐 친해요. 서정욱 변호사랑 그냥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사람 때문에 어제 밤에도 또 거기서 집회 끝까지 밤에 관저 앞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같이요?
서적 변호사도 거기 서적 변호사는 그런 분이에요 원래. 아니 그 변호사인데 차라리 변론을 하시지 왜? 그래서 뭐 밤에는 집회도 하고 낮에는 방송 나와서 이제 궤변에 노려놓고 막 이러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네, 종교의 종교 거기는 왕정이라면서요. 왕정이에요. 저 진보가 종교고 저쪽은 왕정이라면서요. 예. 왕정이면 왕정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란죄라는 게 사실 반역죄잖아요. 반역죄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갑신정변에서 실패해가지고 김옥균이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일본에서 그건 내란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김옥균이 일본에서 일본 도움 얻어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에 빨리 김옥균 무조건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왕정이. 그게 내란 외환 더해가지고 지금 김옥균이 받았던 맞아요. 혐의였습니다. 예. 김옥균은 결국 뭐 쓸쓸하게 상해에서 암살 당해가지고 시체 상태로 조선에 돌아오는데 삼족을 멸한 건 물론이고 본인 시신 자체도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왕정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 중세 시대에 이제 농성전, 공성전 하는 것 같다, 농성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약간 옛날로 들어가면 17세기에 이제 왕이 2명이 영국에서 교체가 되는데 하나가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1세가 날아가요. 공통점이 찰스 1세부터 해서 계엄령을 엄청 발용했어 이때. 그러니까 마셜 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정. 그래서 그때 의회가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의회랑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찰스 1세는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요. 제임스 2세는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명예혁명이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명예혁명이고 찰스 1세는 청교도 혁명으로 크로멜이 집권하면서 이제 목이 날아갔는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는 법을 따라야 된다. 체포를 한 다음에 사형이 됐든 아니면 뭐 무기징역이 됐든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왕정 시절에 왕에 대한 반역이 그렇게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민주주의의 적, 공화국의 적이 같은 그와 같은 무거운 처벌로 다뤄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집행해야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이 있죠. 이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걸로 봐야겠죠. 네, 헌재가 이제 공개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8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탄핵 절차는 출발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준비기일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아무리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개문 발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고요. 심지어 헌재 재판관들도 실시간으로 그날 그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포고령이라고 하는 그 문서 자체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한 판단 여부가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어서요. 뭐 하나 바로 인용이 되면 아마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발포 명령, 발포 명령까지 네, 지금 증언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검찰이 밝힌 바죠. 방금 속보 올라온 거에 따르면은 헌재가 1월 6일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8인 체제 이제 첫 회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무슨 시간 지연 전략을 쓰든 갈 길은 간다라는 거고 지난해 이제 26일이었나요? 첫 그때 준비기 열렸을 때 그때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다가 그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연기해달라. 그랬죠. 변호사 쪽에 얘기를 하니까 그때 주심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었는데 웃으면서 우리가 다 봤다. 괜찮다. 그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재판과 헌재 분위기를 제가 좀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열받아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니들이 여야가 싸우든 뭘 하든 헌법재판소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특히 예전에는 민주당 쪽이 좀 이거를 시간 지연 전략을 썼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좀 탄핵을 뭐 막아보려다든지 시간 지연 전략을 썼다라면 최근에는 좀 국힘에서 지금 이거를 매우 노골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물론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국힘에 도움도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계엄이 그냥 진행이 됐으면은 계엄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서 그런데 이게 사실 군사 정치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정인 예. 거잖아요. 군정. 예. 군정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했겠습니까? 그게 다 군인들이 했겠지. 여기 우리 방송 못 하고 있었을 거고. 뒤에 이제 군인 한 명씩 서 있었겠죠. 방송은 하더라도. 하고. 예.
그럼 다행인가? 참. 하여튼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었던 위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고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개문발차 상태지만 탄핵 열차는 출발을 했다. 그리고 저 나머지 한 명도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판단도 헌재가 좀 빨리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9명 체제에서 무리 없이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윤 대통령 탄핵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 임명 이후에는 굉장히 메시지 톤이 살짝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탄핵 국면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까지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앞의 일부 지지자들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로 봐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제 이제 편지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힘내봅시다라는 식의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사실 그 전체 편지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긴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배제하고 오로지 관저 앞에 모인 소수의 인원만이 우리로서 어떤 지금의 어떤 법질서를 싸우자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인 것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현장 가 있는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300~400명 정도 계십니다. 어제는 100명 이하의 분들이 계셨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도 뭐 조금 더 늘어났을 수 있겠지만 아침에 갔던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300~400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과대대표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관리해서 넘어가면 충분하게 그 이야기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배제시키고 탈락시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 목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혼이 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 댓글에서 혼이 나고 있고 네, 뭐 아직은 저는 네.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뭐 공식적으로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맞고 그 아까 편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는 이게 눈에 띄었던 게 하나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가 이 얘기를 이제 뭐 주인인 뭐 자유민주주의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당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은 거는 본인들이 지칭하기엔 애국시민이라고 하는 아스팔트 우파 이 한 줌의 이 사람들만 나는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이 아니라 왕정의 신민들은 왕께서 나를 쳐다보셨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체제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들인 것 같아요. 우리와 그들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선동해 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는 거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자기 확신이 강하고 오랫동안 사실은 예전에 독재 국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체화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학습이 안 돼서 지금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무지몽매해서 끌려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이거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맨날 이거는 이거 통치행위다라고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그 변호인도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죄가 나오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대로라면. 그러면은 수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가면은 구속돼가지고 이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러니까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또라이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사회나 일정 정도의 또라이는 있고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동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석동현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상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됐든 국민의 심판을 받든 법적 심판을 받든 엄하게 이거는 좀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했었는데 뭐 재표결 들어가겠죠 이것도. 근데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곧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연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의 기대를 걸어보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수 정치인 다수가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 씨가 체포돼서 가고 나면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나요? 뭐 수사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아니더라도 창원지검에서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소환 조사할 수 있어요. 출석해라. 왜냐하면은 이미 의혹이 다 나온 상황이고 최소한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이 진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아직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계가 저기 앉아 있으니 못 부르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창원지검이.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빨리 윤석열을 잡아넣고 그러면은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권력이 딱 넘어간 것 같다 그러면 들깨처럼 묻어뜯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캐비넷에서 지금 하나씩 꺼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진도 그러니까 갑자기 2018년 거로 갑자기 지금 체포해가지고 지금 폰부터 확보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거를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도 이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뭐 검찰에서 못하니까 안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특검으로 가야 되지만은 검찰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재심 요청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재항고 항고를 요청해서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서울고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 재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거는 다만 계엄에 대해서 김건희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김건희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때문에 직전에 이게 벌어진 일이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엄을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분석들이 있는데 김건희가 이거를 개입을 정말 안 했을까? 근데 이게 개입이 된 게 확인이 되면은요 형량이 달라지죠 완전히. 그거는 이제 거기도 내란죄 아닌가요?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순서 잠깐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시사인 김은지 기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